안녕하세요. 2024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교수님들 소개드립니다. 저는 통사의미 화용, 영어학 통사의미 화용을 맡고 있고요. 디오진 교수님은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과 영어 교육론을 담당하십니다. 이윤주 교수님은 영미문학을 담당하시고요. 추정한 교수님은 일반 영어를 담당하십니다. 자, 저희 팀의 강의 개요를 보시면 1, 2월의 기본 이론에 이번에는 이제 그 원서 특강에 Teachers Grammar 문법 강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3, 4월 심화 이론에도 Students Grammar 강의가 추가가 되고, 원래 디오진 교수님의 음성학 의문론 형태로는 AEP 원서로 강의를 하신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원서 강의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영어 교육론도 원서로 돼 있는 것을 강의하신 거고요. 5, 6월에는 기출문제 풀이반이 있고 7, 8월에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9, 10월에 실전 모의고사 8회가 있고 11월에 최종 찍기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통사의미 화용에 대한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4점짜리 서술형과 2점짜리 기입형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문제의 내용은 통사론과 의미론, 문법 등의 여러 분야 내용이 통합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보면 이때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시멘틱스에서 하나, 신텍스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고, 시멘틱스에서는 이제 텔릭, 에이텔릭 하는 그 끝점이 표시가 되느냐, 표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의미론에서 다루는 얘기고요. 그리고 흔히 자주 요즘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던 컴플리먼트와 애정투에 관한 문제. 2017년에는 세 문제가 나왔었는데 통사론에서 두 문제, 문법에서 한 문제. 데피니트 아티클에 대한 그 문법 문제는 Teachers Grammar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고, 통사론 문제는 Unaccusative verb와 그리고 Double Object Construction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2018년도에도 문제 수가 상당히 이제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텍스에서 두 문제, 그러니까 grammatical category가 같은 경우만 등위 접속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theta rule assignment에 대한 문제, theta rule assignment뿐 아니라 binding theory와 또 이동, superraising이 결합된 문제였죠. 그리고 scope interaction, 그래서 이제 부정어나 아니면 양화사가 두 개 이상이 한 문장에 쓰였을 때 그 양화사나 부정어가 가진 스코프 때문에 앰비규어티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문법에서는 will의 쓰임에 대해서, 원래 will이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현재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그냥 미래를 꼭 써야 되는 경우, will 같은 won't나 will을 꼭 쓰는 경우, 뭐 의지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 2019년에 또 이 VP Preposing Extraposition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사실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었고요. 신텍스 문제. 그리고 문법에서 한정 형용사,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Teachers Grammar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Control, Object Control Pro, Subject Control Pro, Arbitrary Pro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신텍스에서 두 문제, 그래마에서 한 문제. 보통 이것이 흔히 나오는 조합이죠.
2020년도에는 이제 한 문제는 영어 교육과 합쳐져서 나왔죠. Cataphoric words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 교육과 pragmatics가 혼합된 문제고, 나머지 세 문제 중 두 문제는 syntax, 하나는 grammar, NPI와 adverbial에 관한 문제, 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에 대한 문제, 요게 이제 기입형이었죠. 그리고 문법 문제는 이제 ing형 그 participle 그 분사형이 때때로 ing나 ed의 분사형이 participle인데 그것이 이제 형용사적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동사의 과거분사다, 동사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구분 문제가 나왔었고요. 2021년에는 부정의 부사어기 또는 부정의 부사어기 아니라도 그냥 부사어구가 문장 앞으로 나갔을 때 그런 문제, locative inversion, 부사어구가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 문장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문제. 그리고 complement 그 신텍스에서 보통 우리가 complement냐 뭐 adjunct냐는 그런 문제, 그리고 TP냐 CP냐 뭐 이런 것들 코디네이션을 만들 때 수도클래프트에서는 그 포커스 포지션에 CP만 와야 하죠. 그런 것을 물어보는 신텍스 문제가 나왔었죠. 2022년에는 특이하게도 문법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신텍스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동, subjacency와 head movement, VP ellipsis 이 같은 이동 부분에서 두 문제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complement와 adjunct의 one replacement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또 이번에 2023년에는 2022년에는 이와 같이 어떤 이론을 모른다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던 반면 바로 이번 2023년에는 No crossing branches constraint, 물론 이것도 이론을 알아야 푼다고는 하지만 이것 말고 이 나머지 두 문제는 좀 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part of speech, 품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의미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건 이제 바스 아츠가 보통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디네이션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phrasal coordination과 clausal coordination이 의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는 문제가 나와서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는 개별 이론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연도에 따라서 달라서 개별 이론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인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둬야 하는 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출제 의도는 영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공 이론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에 중점을 둠. 이번에는 특히 기본적인 개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학습 계획은 이론 정리, 기출 문제 및 응용 문제 풀이를 통해서 중심 개념을 정립하고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네, 영어로도 잘 작성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 기본 이론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1, 2월 기본 이론에서는 통사의미 활용론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과 용어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심화 단계의 깊이 있는 전공 영어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통사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상세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법과 통사론의 기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1, 2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 외에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보통 우리가 Teacher's Grammar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을 정리하여 주요 내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Teacher's Grammar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는 기본 이론, 기본 문법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전공 영어의 기입형과 서술형 답을 영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기출 영어 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거기 출제된 A와 B 그리고 디렉션 여기에 정답의 50%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 4월 심화 이론에서는 1, 2월에 학습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심화 단계의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논리적으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실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3, 4월에는 심화 이론과 더불어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의 주요 내용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좀 어렵게 쓰여졌기 때문에 Teacher's Grammar보다 좀 어려운 느낌을 받고 혼자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내어서 2달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 출제된 그 코디네이션 문제, 그 문법 문제도 이 책을 공부했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시험 문제의 한 7, 80% 해당되는 것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6월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문제에 따른 중요한 이론과 내용을 보충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도 많이 보완해서 많이 실어놨고요. 이 시기에는 기출문제의 경향을 파악할 뿐 아니라 영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올바른 답을 영어로 쓰는 연습을 통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실력을 강화합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영어로 써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써보고 그것이 올바로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에서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며 기출문제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와 응용 문제를 풀어보며 이제 내용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9, 10월 실전 모의고사 기간, 이제까지의 전공영어 출제 경향과 유사하며 2020년도부터 변경되는 문항 형식에 맞춘 모의고사 문제를 8회 실시합니다.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첨삭 채점을 제공합니다. 출제 경향이 높은 내용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합니다. 11월 최종 찍기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루어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강의입니다. 지난해 찍기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수업 시간에 늘 다루던 내용이 시험에서 유사하게 출제되었었고 올해에도 찍기 강의에서 강조한 내용,
문장 부사, 문장 수식 부사, 동사 수식 부사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도 예상 문제 분석을 해본다면 문제 유형은 4점짜리 서술형이 2문제 정도 나오고 2020년부터는 2점짜리 기입형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점짜리 2개, 2점짜리 1개 이렇게 3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 출제 의도는 통사의미 활용 분야의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주요 분야의 이론이 통합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기도 한데 통사론에서 2문제, 문법에서 1문제가 출제되는 게 가장 흔했었고요. 올해도 그렇게 출제되었죠. 물론 문법에서 하나도 출제되지 않고 통사론에서만 3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통사론에 중점을 두어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의미론은 통사론에 융합되고 활용론은 영어 교육과 융합되어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론이나 활용론에서 어떤 개념이 출제가 된다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의미론과 활용론도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법은 일반적으로 1문제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법은 통사론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사론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올해는 문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를 알아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 문제는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의 13장 코디네이션 부분을 공부하면 Phrasal Coordination, Closal Coordination 이런 용어는 Teachers Grammar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서 코디네이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Students Grammar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했다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사로는 일단 GB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미니멀리스트 이론에서 라이트 버브 프레이즈나 미니멀 링크 컨디션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항상 이제까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컴플리먼트와 애정트의 구분, 그리고 substitution 문제, constituent, 그리고 각 수어들이 취하는 문형의 차이, subcategor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타 롤과 케이스 어사인먼트, 바인딩 이론, 그리고 무브먼트,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늘 강조하던 문장 수식 부사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절대 VP 내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였죠. 통사론의 기본을 다지고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스아츠의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 English Sentence Structure, 앤드류 카니의 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을 공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론과 활용론이 시험에 매년 출제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통사론이나 영어 교육과 융합되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의미론에서 출제된 분야는 스코프 인터랙션에 따른 앰비규어티 문제입니다. 양화사나 부정어가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2개 이상이 한 문장에 쓰였을 때 생기는 앰비규어티에 관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의미론은 통사론과 관련되어 있고
화용론은 의미론과 관련돼 있고 화용론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 교육과 융합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올해 분명히 출제되었고 2017년도에 정관사용법, 2018년도에 조동사 위례용법, 2019년도에는 한정적 형용사에 관한 문제, 2020년에는 분사 형태가 형용사인 경우와 동사인 경우에 관한 문제, 2021년에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갈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문제, 이렇게 꾸준히 출제가 되었고요. 2022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경향으로 볼 때 한 문제 정도는 문법에서 출제가 된다. 따라서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와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의 내용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Teacher's Grammar of English에서는 어떤 분야의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요. Student's Grammar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1, 2월에는 Teacher's Grammar of English를 원서 특강으로 강의하고 3, 4월에는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를 강의할 예정이고요. 또 카니의 그 syntax, generative introduction, 그 카니의 원서 특강은 올해 아마 그 1, 2월 원서 강의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카니의 원서 강의도 다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인데 디렉션을 잘 읽어야 하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것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영어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 연습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연간 강의 계획을 보면 자,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가 새로 들어가고 3, 4월에도 다뤄야 될 내용은 심화 이론으로 더 다루고 원서 특강으로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들어가고요. 5, 6월 기출문제 풀이, 7, 8월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 9, 10월 모의고사 8회, 그 다음에 찍기는 뭐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시험의 적중 내용을 보면 전공 A 7번 문제에서는 문장 수식 부사의 위치, 이것은 최종 찍기 강의에서도 물론 강의를 한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강의를 했었죠. 문장 수식 부사는 VP 내부에 위치할 수 없다. 그리고 전공 B 5번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문제, 등위 접속에 대한 문제, 이것은 2020년 9, 10월 실전 모의고사 6회 6번 문제에서 이렇게 등위 접속을 했을 때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모의고사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스튜던트 그래머에 나오는 문제고요. 그 책을 공부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024년도 임용시험 전공용어 영어학 통사의미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전략 설명회 영미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14학년도부터 해서 이제 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퍼스니피케이션, 메타포, 에피파니 등등 이제 시와 그리고 또 소설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 이렇게 또 뭐 이제 드라마에서는 거의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용어가 주로 시와 소설에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작년 학년도 그리고 이제 이번 학년도 작년 학년도에는 에피파니가 나오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요번에는 뭐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에는 문학 용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이거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밑줄 친 그 부분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또 다음 학년도에도 그 해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문학 용어는 좀 익혀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뭐 따로 보시겠지만 이제 메리 올리버 바로 직전 연도가 그리고 소설에서는 예 그래서 니클 보이스 컬슨 화이트헤드의 그리고 드라마는 스웨트 린 노티즈의 스웨트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학 용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학 그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용어를 알아야지 또 문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는 용어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문학의 또 뜻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문학의 기출 문제는 문학의 그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문학 용어 관련 응용 문제는 나왔지 않았지만, 네, 그 대신에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아, 작년 학년도보다 한 문제가 줄었죠. 보통 소설이 두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각각 한 장르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세 문제에 10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학년도, 이번 학년도에는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최신 작가 그리고 정통 백인 작가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이런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에시안이라 아니면은 다른 스페인 계열의 이지만 그 영어로 작품을 쓰는 그런 작가들에 대해 그 작품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최신 작가죠. 그러나 이게 뭐 정평이 나 있는 플리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소설 더 니클 보이스는 1919년 작품인데 20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 또 드라마 스웨트는 2015년 작품인데 2017년에 플리처상을 받았고요. 또 시인이 메리 올리버였죠. 그래서 메리 올리버 시인의 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시를 뭐 이렇게 sea fever라든가 또 그 9월부터 11월에 있는 모의고사에서도 메리 올리버 시를 제가 이제 출제를 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같은 작품이 아니죠. 워낙 시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허리케인이라는 시로 기출 그 모의고사를 냈었는데요. 이제 메리 올리버 시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연 물상이 나오죠. 이 시에서도 이제 월넛 트리가 나왔고 허리케인이라든가 또 뭐 더 스톰이라든가 그런 이제 시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자연 물상 또는 자연 이런 환경을 통해서 거기에서만 그 자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휴먼 월드 인생론적인 그런 주제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그 메리 올리버 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메리 올리버 시인도 이제 1900년대 태생이지만 2019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도 굉장히 시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그 메리 올리버도 플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이고 다 플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교실에서 읽는 이제 그런 작품들, 예, 뭐 이제 뭐 16세기, 7세기, 8세기, 19세기 또 이런 이제 그런 20세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는데 그런 알려져서 미리 읽어보지 못했을 작품들, 예, 그런 아주 최신 작품들에서 출제한 것은 결국 내가 미리 읽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이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시험 보는 현장에서 그 작품 읽고 얼른 파악하고 그거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것을 그 문제로 낸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영어로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영어 실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출제자들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이 이제 여기 말씀드렸듯이 네, 실력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상 문학이 어려운 것이 그거죠. 작품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작품에서 주로 나온다라는 뭐 책이 뭐 5권, 10권이라도 그거를 이제 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무수한 시와 소설과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 그 작품에서 또 딱 공부한 것에서 나오기는 정말 힘들고 그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내지 않으려고 이 예, 출제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품 자체를 적중한다라는 것도 더구나 장편 같은 거 드라마는 보통 긴데 그중에서 그 읽은 부분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는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작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읽어서 문학을 작품에 읽는 감각을 키우고 이제 영어 글쓰기 같은 것 그리고 그 영문학의 그 이제 기본적인 그런 뭐 메타포 또 시밀리, 퍼스니피케이션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것을 응용해서 이제 어떤 작품이 나와도 그것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네. 어 이제 보통은 이제 커멘터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커멘터리를 미리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캐릭터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중심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직접 본문에 가로넣기가 있었는데 작년 학년도랑 이번 학년도는 다 커멘터리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멘터리를 미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것이 시는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을 내주는데 소설이나 드라마는 보통 중간에 이렇게 딱 빼서 나오니까 처음에 딱 읽을 때 그쵸? 얼른 캐릭터 파악이 돼야 되고 약간 그 상황 같은 거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 예, 의도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들을 읽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학 용어가 들어간 작품을 읽음으로써 어떤 그 내용의 또 작품이 또 어떤 소재의 작품이 나오든지 또 너무 당황하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2년 또 2학년도를 보고 앞으로의 임용 시험 예상을 분석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이제 혼혈계 작가의 작품 그리고 최신 작품 그러나 어, 뭐 이렇게 좀 작가가 좋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인정받지 않은 그런 작품에선 나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을 수상해서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작품성이 있는 그쵸? 최신 작품에서 나올 거라고 또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즉흥적으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거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해서 답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소설 드라마에서 출제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 내용 밑줄 치고 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써봐라.
그런 건데 그 세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전반적인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글쓰기를 해 보시고 많이 작품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독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문학 작품은 비유나 함축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학만 하시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시면서 뭐 조금 이렇게 힐링을 얻으시기도 이제 하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학은 이 수업만 들어도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직접 고사 시험장에 가서 문학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있고 떨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이 수업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또 모의고사 이런 문제에도 정말 기출과 가깝게 기출의 경향과 굉장히 접근해서 그렇게 또 시험을 또 모의고사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 용어는 나오든 안 나오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학 용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용어뿐 아니라 이제 여러 작품을 주제라든가 다양한 작품을 이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때 이렇게 문학 용어를 하면서 작품을 읽어보고요. 심화 이론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에서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고 벌써 이제 여기서부터 미리 이렇게 기본 이론부터 샘플 퀘스천 앤 앤서 이런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갑자기 뭐 모의고사라든가 갑자기 시험장에 나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제 기출 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에도 다시 정리를 하면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과 접목시켜서 다시금 또 이렇게 이제 또 모의고사 문제를 또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종 찍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기출 해설은 따로 기출 해설을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해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작품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돼 있고 커멘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네, 뭐 문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딱 나온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문학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익혀두셔야 할 문학 용어를 배우고 그 문학 용어가 들어가 있는 작품을 읽고 그리고 기본 이론부터 또 그 약간의 모의고사를 풀이하면서 나중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그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문학을 문제를 보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1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